하이브의 빅딜 SM엔터 인수할까인데요.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죠. 하이브가 1세대 아이돌을 탄생시킨 대형 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전격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 깜짝 놀랐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SM의 일대 주주죠. 뭐 대주주입니다. 이수만 전 총괄 PD의 전체 지분율이 18.46%거든요. 이 가운데서 하이브가 인수한 지분이 14.8%입니다. 4,228억 원의 인수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. 지난 10일에 이 계약이 체결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대의 이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. 재미있는 건 지금 방시혁 하이브 의장 SM 출신이에요. 네. SM 출신이 본인 친정을 사들인 거나 다름없습니다. 근데 지금 사실 이 지분과 관련해서 이수만 씨의 지분이 2년 전부터 사실 여러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. 그렇죠. 그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했던 게 CJ ENM 또 카카오 등이 있었거든요. 물론 카카오는 지금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. 그런데 일단 뭐 최종 승자, 지금까지 나와 있는 보도로 미뤄 최종 승자는 하이브의 몫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뭐 하이브에는 BTS 또 뉴진스 이런 그렇죠. 어마어마한 글로벌 그룹들이 소속이 돼 있죠. SM 역시 우리나라 이 1세대 아이돌을 출범시킨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대 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이기 때문에 이 두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한 식구가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빅 이슈인 건 사실입니다. 정말 빅 이슈죠. 이 연합으로 인해서 K-팝 업계의 지각 변동 예고되고 있습니다. 얼마 전부터 SM의 경영권을 두고 좀 시끄러웠잖아요. 그렇죠. 사실 이걸 아직까지 이해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갑자기 이수만 전 PD가 왜 SM에서 손을 털고 나오게 된 거지? 그리고 왜 갑자기 자기 주식을 하이브에 넘겼는가? 그렇죠. 그러니까 넘긴 것까지는 아는데 왜 갑자기 SM은 상징성이 있죠. 왜냐하면 이수만 씨와 SM을 따로 떼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. SM 약자가 이수만의 수만에서 그렇죠. 나온 약자 아닙니까? 왜냐하면 이 SM 경영권의 분쟁에 불을 붙인 게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죠. 지분율 1%에 불과한 자산운용사 얼라인 파트너스가 촉발시킵니다. 그러니까 촉발시킨 문제인데 이 내용을 안에 들어가 보면 왜 SM이 이수만 씨가 설립한 기획사 라이크 기획이거든요. 이 기획사의 일감을 몰아주느냐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. 이 문제 제기에 소액 주주들이 굉장히 옹호하는 그런 목소리를 낸 겁니다.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는데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죠. 하지만 중요한 것 지금 SM 내분이 굉장히 뒤숭숭한 상황이라는 거고요.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라는 게 지금 다시 또 대두가 되고 있는데 행동주의 펀드가 이렇게 뭔가 역할을 하게 되면 경영 투명성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또 사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카카오도 지금이 사실 SM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지금 SM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렇죠. 실제로 카카오도 참여를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.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지난 7일 SM의 현 경영진과 카카오가 손을 잡고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지분 9.05%를 확보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어떻게 된 건가요, 이건? 그런데 일단 이게 지금 쉽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수만 씨가 이와 관련해서 법적 대응을 이미 한 상황이에요. 그렇죠. SM 엔터테인먼트 이사회가 이 카카오의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결정이 위법 행위다. 이수만 씨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. 일단 지금 SM 경영진 2대 주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한 거죠. 그래서 카카오가 실질적으로 이제 주주가 됐는데 이제 하이브가 뭐 그 이후에 반격에 나서면서 반격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전 총괄이 낸 지금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얼마 있으면 이와 관련된 판결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. 이게 만약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하이브의 완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변호사님 사실 법에 신주 전환사채 발행 허용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?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실 허용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재무구조 개선 같은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 현재 SM 이사회가
내세우고 있는 그런 자금 조달 목적 같은 거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고 한다면은 이게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좀 추후 어떻게 판결이 내려질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가운데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가 SM과의 계약 종결 이후에도 어떤 음원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알려지면서 또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.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사가 이 관련된 계약 내용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사실 이수만 씨에 대한 비판도 제기가 됐던 상황인데 이수만 씨가 개인 회사 라이크 기획을 만들었는데 SM의 일감을 라이크 기획이 다 독점하다시피 한 거예요.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 계약 종료 이후에도 70년 이상 음원 수익 중 6%를 로열티 명목으로 가져가기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 온라인 파트너스가 이 라이크 기획 계약 종료를 요구를 했던 게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수만 씨가 이 어떤 이익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이익 배당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. 라고 하면서 제동을 건 것이고요. 일단 이렇게 계약 내용까지 완벽하게 공개를 한 것, 소액주주 결집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계약 내용까지 공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런 가운데 하이브가 이수만이 보유하고 있는 그 주식의 14.8%를 인수하겠다고 공시를 하면서 지금 현재 구도가요. 하이브와 이수만 대 카카오와 현 경영진의 대결 구도로 지금 좁혀지고 있습니다.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